안녕하세요. 응카 채널입니다.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4 CES에서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 시리즈 중 하나인 PV5의 컨셉카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아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PV 시리즈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PV 시리즈는 기존의 기아 대표 전기차 시리즈인 EV 라인과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PBV라는 단어가 열쇠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펄포즈 빌트 비이클의 약자로 직역하면 목적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차량이라는 의미인데요.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을 지향하며 혁신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차량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PBV의 핵심입니다. 앞서 기아에서 출시되었던 니로 플러스 차량이 대표적인 PBV 차량인데요. 승객에게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내 첫 택시 전용 모델로 출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이동 서비스라는 목적에 맞게 뒷좌석 승객의 머리 공간을 높였고 차량 자체에 내장 미터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니로 플러스에 이어 기아가 새롭게 내놓을 이 PV 시리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고 택배나 무거운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PV 시리즈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었습니다. PV1, PV5, PV7으로 각각 크기와 목적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PV5가 2025년 정식 출시 예정으로 PV 시리즈 중 가장 빠르게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작은 크기의 PV1은 얼핏 보면 기아의 레이와 매우 흡사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레이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PV5나 PV7이 수행하는 운송의 처음과 마지막을 도울 단거리 전용 소형 운송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PV1에는 특별한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모터를 이용해 차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PV5나 PV7의 뒤쪽과 연결되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짐을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PV1의 바퀴는 90도까지 조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자유로운 이동성을 지닌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될 것 같은 PV5는 추후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PV5 베이직, PV5 딜리버리 하이루프와 PV5 샤시캡 등 세 가지 버전의 컨셉카가 이번 CES에서 먼저 공개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 외에도 PVR과 같이 목적에 맞게 다양한 버전으로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PV5 딜리버리 하이루프는 밴 형태의 버전으로 베이직 PV5에 비해 전고가 300mm나 높다고 합니다. 높은 전고와 낮은 바닥고로 짐을 싣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네요. 적재함 또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바닥 및 측면 레일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샤시캡 트럭 타입은 아직까지 정확한 적재 용량은 알 수 없지만 기존 포터와 봉고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네요. PV5R 같은 경우는 로봇 택시라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아가 만들어낼 이 택시는 무려 4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무인으로 승객을 태우고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PV5의 모든 버전들이 각기 다른 차량이 아닌 일렬 바디를 제외한 뒤쪽 차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이지스왑이라고 불리는데요. 볼트가 아닌 자기력과 기계력을 이용해 안정적이고 쉽게 원하는 타입의 리어 바디를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모빌리티 업계의 새로운 반향이 불어올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PV 시리즈 중 가장 커다란 PV7은 높은 주행거리로 제작해 장거리 운송수단으로 쓰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PV 시리즈의 모든 차량이 공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운송수단의 기능 외에도 휠체어나 사무공간, 식사를 위한 공간 등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사용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줄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 특유의 평평한 하부 플랫폼이라는 장점 덕에 좌석의 위치나 리크라이닝 기능에 있어 자유도가 매우 높아 공간의 활용도 또한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떨까요? 이 PV 시리즈를 처음 보면 로봇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미래의 혁신 기술을 접목시킨 차량인 만큼 기아에서는 로버스터 디자인을 컨셉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같은 PV 시리즈끼리는 크기나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은 확실하게 기아의 패밀리룩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네요. PV 시리즈의 휠 역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신형 레이와 EV9에 적용된 휠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헤드라이트 또한 기아 로고에서 따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차량 전면 하단부에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에는 픽셀 형태의 글자가 전송되어 외부에서도 이 차량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게 다양한 메시지들이 디스플레이에 표기된다고 하네요. 픽셀 형태를 활용해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원가는 절감하는 효과를 노린 디자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생업에 많이 쓰이는 PBV 차량이다 보니 가격 경쟁력 또한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쓴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내부 디자인 또한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스티어링 휠입니다. 기존 일반적인 차량에 탑재되어 있던 스티어링 휠과 디자인 자체도 다르지만 이 스티어링 휠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90도 뒤로 넘어가며 조명 역할을 겸합니다. 이 기능은 기아의 PV 시리즈가 4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4단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개념을 넘어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의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고도의 자동화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가 된다면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해지며 5단계가 되면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4단계, 5단계 자율주행 운행 중 사고 시 책임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까지 국내 교통부에서는 3단계 자율주행 시스템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4단계, 5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에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을 노린 것인지 PV5 또한 2025년에 4단계 자율주행을 적용시켜 출시할 것이라고 공개한 것 같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조수석이 없으며 그 자리에 서랍식의 큰 글러브 박스가 위치하고 있고 대시보드의 중앙에는 아이패드를 탈부착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중앙에는 계기판 대신 휴대폰을 탈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아는 현대인들이라면 필수로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와의 호환성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PBV 차량을 주로 사용하게 될 운송업 종사자들이 늘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업무를 본다는 특성을 배려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아가 이 운송업 종사자들이나 택시 기사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한 것은 앞서 언급한 글러브 박스에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운전직은 차가 그들의 사무실이며 휴게실이라는 점을 고려해 차량 내부의 공간 활용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서랍형 글러브 박스는 테이블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운전석 옆에 콘솔 또한 넉넉한 수납 공간 및 인아웃 기능으로 운전 외에 자유로운 행동 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양산형 모델은 컨셉카와 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공개된 컨셉카 디자인에는 B필러가 없고 좌석 베리에이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상용화되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아가 시도하는 새로운 PV 시리즈는 모빌리티 사업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깊숙하게 적용되어 이용자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PV 시리즈가 국내에 상용화된다면 관광업, 운송업 등 다양한 문화 전반에 기여하며 도시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는 모습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